네, 나무 ENR의 김태선입니다. 오늘은 REC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EC 시장은 의미가 큰데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으로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인증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시장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만 해도 지난달 제가 체크한 결과 한 10만 회원이 넘는 그런 상당히 큰 규모로 이제 자리 잡고 있어서 공급 인증서 시장, 즉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인증서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리백 시장도 최근에 시장이 이제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백 캠페인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들이 REC 인증서를 매입해서 캠페인에 또 참여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한 글로벌한 업체들, 애플사나 이런 구글사나 이런 업체들도 다 아리백 캠페인에 이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리백 시장은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탄소 배출권 시장도 연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아리백 캠페인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REC 시장은 성장세가 상당히 예상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REC 시장에 대한 어떤 마켓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하고 가격에 대한 추세인데 2019년 1월 달부터 저희가 이렇게 먼슬리로 데이터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그 다음에 조금 상반기까지는 이제 가격 조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아리백 운동 그리고 탄소 시장하고의 어떤 연계 가능성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시장의 어떤 매수 우위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격이 최근에 많이 반등했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REC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 시장하고 계약 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요 계약 시장은 장외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체들끼리의 어떤 계약 시장이고 요 현물 시장은 경쟁 매매 시장, 장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장내 거래보다는 계약 시장인 장외 거래에 대한 포션이 크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 가격 형성에 있어서 어떤 경쟁 매매 체계가 아닌 그런 상태에서 계약 시장이 조금 점유율을 높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쪽 시장도 조금 더 마켓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물 시장이 한 50%까지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것들을 쭉 그려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반등하는 움직임이 또 강화가 되는 그래서 이평선에 있어서 정배열 구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급에 대한 개선도 의무량에 대한 증가 22년도 의무량이 10%에서 12.5%로 2.5%포인트 더 늘어났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이제 어떤 수급에 있어서 수요 우위인 그런 팩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의 시장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페이지는 연간 변동성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 쪽에서 늘 강조하는 것들이 어떤 마켓에 대해서 어프로치 할 때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 14일 날 현재 85.6%의 어떤 연간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 수평선의 이 레벨 때는 56%, 오히려 탄소 배출권 시장보다도 더 리스크가 큰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에 대한 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진입
시점이라고 그럴까요? 매매 전략을 잘 세팅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이쪽 시장도 마찬가지로 수급에 의해서 이제 견인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REC 발급량, 공급량이 되겠고 의무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매번 체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얻기가 어렵고요. 뭐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어떤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해가 갈수록 초반에는 수요량이 많았으나 그 경과할수록 이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공급량이 많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가격은 내려가는. 그래서 이쪽 REC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 잘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래프는 저희가 조금 가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되는 양을 감안해서 수정 발급량, 공급량하고 그 REC 의무량하고 비교를 했는데 여전히 그 공급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장기 고정 계약하고 그 S&P 플러스 REC에 대한 스팟 시장에 대한 그 가격을 같이 비교해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 장기 고정 계약보다도 현물 시장에서 S&P 플러스 REC 가격인 현물 시장의 가격이 훨씬 더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 가격에 대한 상승 그런 것들에 이제 견인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장기 고정 계약보다도 스팟 시장에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S&P 플러스 REC 가격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기 고정 계약을 해지하고 현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발전 업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천연가스 가격하고 플러스 그 S&P에 대한 것들도 잘 면밀히 잘 파악하셔서 향후에 이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고정 계약에 대한 것들하고 잘 비교하셔서 매매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그 데일리 리턴에 대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죠. 연간 변동성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가 커브 피팅해서 추세적으로 조금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R스퀘어 값이 0.96으로 96% 설명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조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S&P 플러스 REC 그 RPS 장기 고정 계약에 대한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S&P 플러스 REC에다가 이제 이 웨이트를 곱하는 거 있고 그냥 웨이트 안 곱하는 게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중치가 있게 되면 이 X축이 S&P 가격인데 S&P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리스크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0.5냐 1이냐 뭐 1.5냐에 따라서 이 S&P 가격에 따라서 이게 커브가 손익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REC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저희 쪽에서는 뭐 대응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배열이라서 이평선에 대한 정배열이 강화가 되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그 피트4 55나 그린 텍소노미 뭐 RE100 원전에 대한 그 비중을 높인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탄소 배출권하고의 연계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 수요 우위인 그런 공급 우위에서 수요 우위로 반전하는 그런 움직임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저희가 가격 조정할 때마다 저점 분할 매수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라는 것들이 저희의 시장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REC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배출권하고 RE100 운동 캠페인이죠. 그런 것들을 연계하셔서 REC 시장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셔서 이제 관찰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